대중문화라는 것이 옛날에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지금은요. 근데 영어라는 세계는 우리나라에서 대중문화가 존재합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정의를 또 내려야겠지만 나쁜 의미에서 대중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얘기가 많죠. 항상 독해나 리스닝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업은 뭐 이쪽이니까요. 여기서 리스닝하고 회화라도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능 영어는 아직도 한쪽 쏠림 현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인강의 영향력이 커진 이유가 청소년의 선택권이 이제 발달당한 상태라는 거죠.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내가 선택했는데 할지 몰라도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영어는 과연 영어 인강을 할게요. 영어 인강은 뭐가 있을까요? 다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두 개인가요?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는데 이거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거 요건데 사실 여기 있는 강사들이 비슷비슷해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말만 바꿀 뿐이지. 같은 베이스를 갖고 있거든요. 바로 구문 독해라는 베이스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독해 풀이법인데 풀이법은 서로 많이 베꼈죠. 보니까 서로 베껴서 비슷비슷해요. 영어 인강의 영향력이 커진 이유는 바로 너무나 적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매체가 박탈됐다는 얘기죠. 학생들이. 그래서 아주 구태의연한 그런 영어 강의를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그래요. 이제 리스닝, 뭐 회화의 시장을 한번 가볼까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게 파닉스가 주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파닉스는 독해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영미권 아이들이 영어를 말하고 듣는 걸 잘하는데 독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파닉스라는 걸 가져온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리스닝으로 변질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아닌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성인 시장은 연음 같은 걸 가르치는 걸 주로 하고 있어요. 이거 옛날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거고 우리가 발음 때문에 영어 리스닝을 못한다는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옛날이나 하던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읽죠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 이 발음을 택시라고 발음 못해가지고 다크시라 발음했어요. 누가 봐도 다크시는 아니죠. 근데 우리 택시에 발음할 수 있잖아요. 일본 순사가 발음했던 영어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했을 때는 문제가 됐지만 이거를 택시라 발음하지 않고 다크시라 발음하는 영어 선생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제 발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리스닝은. 자, 그러나 이제 조금 기대해 보는 건 흘려듣기라는 그런 탑다운 방식의 이런 듣기 방식이 유튜브에는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참 이상한 건 유튜브가 여러분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탑다운 방식이어야 되거든요. 들려듣기는.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탑다운 방식의 흘려듣기도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그 중에 이쪽으로 나왔던 것만으로도 외롭진 않죠. 제가 말하기에. 근데 이 수능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학생들이 새로운 거를 접하기는 좀 두렵기도 하겠죠. 자, 그러나 하여튼 이런 오래된 방식의 구태연한 방식은 빨리 없어져야 되죠. 두세 개가 독점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좋지 못합니다. 그들이 전 세계 영어 시장을 대변하진 않아요. 영어라는 걸 그렇게 가볍게 가르칠 수 있는 딱 방식이 한 개, 두 개로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어렵지만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트렌드라는 게 뭐예요? 흐름이죠. 이거 옛날의 흐름이에요. 지금 수능 영어의 시장은 특히나 더 아주 옛날의 구태의연한 방법들이 아주 난잡하게 확산되어 있고 학생들은 그것에 희생양이 되고 있거든요. 이 트렌드를 전혀 못 쫓고 있고 아주 오래된 방식의 라틴어 수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고요. 수능 영어만 그럴까요? 입시 시장은 비슷해요. 편입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편입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구태의연한 방법들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라고 아주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것을 제가 하게 된 이유는 이걸 읽다가 이 생각이 떠올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가. 분명 트렌드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세상은. 그러니까 digital plenitude.
plenitude? 이게 풍요로움이거든요. 디지털 세계가 풍요로워졌죠. 디지털의 풍요로움. decline elite culture. 엘리트 문화가 이제 decline 감소하고 뉴 미디어의 시대가 열렸다. 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엘리트 시대라는 건, 이게 문화라는 건 한두 명이 독점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모든 걸 인도하고, 그럴 리가 없죠, 세상은. 과학자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자, 가봅시다. Commentators today lament the fact, fact입니다. F-A-C-T, fact that we no longer share popular culture references as we did when they were only three television network.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only three television network. 단지 세 개의 텔레비전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1960년대에는 KBS하고 MBC하고 TBC하고 세 개가 있었어요. 우리하고 미국하고 똑같았다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자, 커멘테이터 방송국의 이런 해설자들이 오늘날은 그러한 사실을 한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네들인 거죠. 지네들이 더 이상 대중적인 문화의 레퍼런스에서 다시 말하면 언급할 대상들 더 이상 언급할 대상들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전체가 되겠네요. 우리가 옛날엔 그랬었다는 거예요. 디데 단지 세계 텔레비전밖에 없으니까 공유되는 레퍼런스가 있겠죠. 문화적인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모든 국민들이 다 공유하겠죠. In the 1960s, the argument goes, everyone could discuss around the water cooler what happened that week on Dr. Kildare. 자, 1960년대에는 그런 주장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그런 주장에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해봅시다. 주장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워터쿨러 그렇지 않겠냐? 워터쿨러 그러니까 냉각기 정도 물을 시원하게 하는 그 주변에 앉아서 이제 토론하는 거죠. 무슨 일이 what happened 그 주에 닥터 킬데어라는 뭐가 있나 봐요. 그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In the 1960 season, for example, 40.3% of all television in use on Saturday night at 10 p.m. were turned to Gunsmoke on CBS. 1956년대 60년대 시즌에서는 예를 들면 40%의 텔레비전 사용되고 있는 텔레비전 중에 일요일 저녁 10시에 어디로 터닝 방향에 맞춰 있었냐면 건스모크라는 CBS 방송에 맞춰 있었다는 거예요. 40%.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우리나라 옛날 드라마 왕건은 40%가 넘었다. 허주는 50%, 60%였다.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그만큼 독점돼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말고 볼 게 없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런 걸 되게 자랑스럽게 TV 나와서 얘기하는 연예인들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만큼 독점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해요. 선택권이 없는 거야. TV가 3개밖에 안 되니까. 드라마를 보는데 이쪽에 드라마를 보는데 저기 드라마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락거리가 이것밖에 없는 거죠. 유튜브도 없고 다른 미디어도 없고 하니까 요즘 넷플릭스도 없고 쿠팡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드라마 2개를 봐야 돼요. 이쪽에 뉴스 한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40% 50% 그냥 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누워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 정말. 독점하는 거죠. 그들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 독점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이 재밌어도요. 그때만큼 얻지 못해요. 계속 갑시다. 자, 그런 게 마치 있었다. By comparison, in 2017, the hit Big Bang Theory had a viewership of the 11입니다. 11.5%. 대체적으로 2016년, 2017년에 히트를 쳤던 그런 빅뱅 시어리는 빅뱅 이론은 시청자층을 11.5%밖에 못 받았어요. 대조가 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Cable television, the VCR and the DVD player had a role in fragmenting viewing audiences for film and television, turning what might once have been a single community into many. 케이블 TV나 또는 VCR이나 DVD 플레이어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바로 프래그먼팅, 세분화시키는 거죠.
시청자층을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영화나 텔레비에 대한 시청자층을 세분화시켜요. 분해하는 거죠. 쫙 분해해가지고 turning what might 아마도 한때 과거에는 싱글 커뮤니티 하나의 커뮤니티였던 것을 많은 커뮤니티로 터닝 바꿔놨다는 거죠. More recently, internet streaming has completed the transformation. 좀 더 최근에는 인터넷 스트리밍이 결국 이러한 변형을 완성해 버렸어요. With the exception of some of the leading pop singers and a few actors, 조지 클로니, 안젤리나 졸리를 좋아하나 봐요, 이 사람은. There is no performer, television show, or movie that everyone has seen or can even name. 뭐를 제외하고는 일부 리딩 주도적인 팝 싱어들이나 일부 배우들, 조지 클로니나 알리나 졸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퍼포머도 또는 텔레비전 쇼도 영화도 모든 사람이 보고 모든 사람이 이름을 댈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좋은 거냐? 좋은 거예요. 왜? 독점하지 않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독점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 독점이 위험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KBS하고 MBC하고 TBC가 있을 때 옛날 얘기예요. 지금 SBS로 바뀌었죠. 이거 아니에요? 다른 거죠? 물론 다른 거면 차원이 이렇게 딱 정해지면 이들이 30% 대략 30% 이렇게 가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간에 그럼 독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독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 볼 수밖에 없어요. 30%를. 근데 이거 말고 유튜브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걸 다 깬 거죠. 그러면서 독점이 없어지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듣는데 영어 수업은 참 안타깝게도 독점 체제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그 독점하고 있는 일부 한두 명의 영어 강사가 영어의 뭐랄까요? 영어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해요. 참 위험한 거죠. 이 사람이 방향성을 결정할 정도의 대단한 능력이 있는 전혀 없는데 불구하고도 수많은 언어학자가 있고요. 전 세계 뭐 노암 촘스키 같은 분들도 있고 옛날부터 시작된 수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언어학에 관한 이분들은 다 무시되고 이들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어요. 방향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나 편입 영어나 공무원 영어도 마찬가지고 영어에 독점하다 보니까 이들의 아주 옛날 구태연한 강의들이 인강을 듣는 학생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이 방향성을 잃고 그냥 트렌드도 따라가지 못하고 아주 옛날식 강의를 계속 듣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위험합니다. 좋지 못해요. 반면에 그나마 괜찮은 건 성인 시장은 많이 바뀌었어요. 성인 시장은. 그래서 여러 채널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누가 맞는 누가 맞냐 떠나서 우선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 도모할 수 있는데 수능이나 편입 영어나 이런 뭐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리스닝 같은 경우는 연음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냥 존재하라고 하시고 탑다운 방식이 새로운 것도 굉장히 도전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어 독해 안에서는 탑다운 방식을 제시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유튜브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수능 영어는 전혀 없습니다. 답답한 현실인데 자 이와 같이 40%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독점할 권한이 없고 그 정도로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훌륭한 프로그램 많아도 이 정도 못 얻어요. 아주 훌륭하고 좋은 프로그램들 많거든요. 제가 보면서 알쓴잡인가요? 알쓸잡인가? 이런 거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굉장히 새로운 정보도 많이 알려주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뭐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40%가 뭡니까? 10%도 못 넘을걸요 아마? 이런 시대가 왔어요. 예.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대접을 받고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인터넷 강의, 인강, 그리고 수능에 관련된 인강들이 지나치게 독점하고 있다. 이들은 그 정도를 받을 만한 저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독점 체제를 깨지 않으면
학생들은 영원히 그 문법과 단어 암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희생양, 지금 듣고 있는 분이 만약에 학부모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당했던 걸 그대로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얻는 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